개방형 전당대회는 전당대회가 시작될 때 이미 결정된 후보가 없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현대에는 개방형 전당대회가 비교적 드물지만 미국 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정당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도입된 예비선거제도는 주별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확립하며 정당들이 후보를 정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선거는 20세기 전반기 동안 중요성 면에서 전당대회에 비해 부차적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예비선거를 통해 예비후보들의 가능성을 시험했지만 최종 후보 지명은 여전히 전당대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전당대회 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는 1968년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당대회 지도부는 반전 주자인 유진 메카시가 더 많은 예비선거표를 받았음에도 휴버트 험프리를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전당대회 밖에서 시위와 폭력, 전당대회 안에서 정치적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 직후 몇 년간 양당은 대의원들의 예비선거 결과에 따르도록 보장하는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2016년 선거 이후 민주당은 더 많은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많은 슈퍼 대의원들, 즉 당 지도부이자 서약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일찍부터 힐러리 클린턴 지지를 발표하면서 버니 샌더스와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0년 선거부터 슈퍼 대의원들은 경선 결과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 첫 번째 투표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변경됐습니다. 미국 헌법은 정당이나 그들의 후보 지명 과정에 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당이 수정헌법 1조의 결사의 자유조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수년 동안 법원은 정당 운영 방식에 넓은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대략 4,000명의 민주당 대의원들은 그들의 정당과 강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 당직자, 노조원, 공직자, 모금활동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와 연결된 대의원 자리를 위해 투표하는데 대의원 자체는 예비선거 투표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도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선이 치열하지 않은 경우 개별 대의원들의 정체는 평균적인 유권자에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환호하며 공식적으로 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선이 치열할 경우 대의원들은 어떤 후보라도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서약한 대의원들은 대의원의 대다수로 약 85%를 차지하며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도록 서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당 후보가 부재할 경우 서약한 대의원들은 어떤 후보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슈퍼대의원들은 민주당의 지도자들과 선출직 공직자들로서 경선이 치열한 경우 첫 번째 투표에서는 투표할 수 없지만 이후 투표에서는 어떤 후보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치열한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들이 백악관에 들어가기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퓨 리서치의 연구에 따르면 남북전쟁 이후 첫 번째 대선인 1868년부터 1984년까지 60차례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지명 전당대회 중 18명의 후보가 복수의 투표에서 지명됐습니다. 그 중에 40% 못 미치는 7명만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